2023년 현재 우리는 일상을 되찾았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오기까지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나날을 견뎌냈죠.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몇 줄의 뉴스, 몇 개의 확진자 수. 하지만 곧 전 세계가 멈췄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름의 위협은 단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경제, 정치, 공동체의 신뢰, 그리고 개인의 일상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준비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의심 어린 시선은 냉정했고 대한민국의 대응은 실험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어느새 세계의 표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K-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은경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된 이유, 드라이브스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약국 앞에 긴 줄이 생겼는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믿고 협력했는지를 따라가며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2020년 1월 23일 중국 우한이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는 그 충격에 휩싸였죠. 텅 빈 거리, 닫힌 공항, 그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CNN, BBC, NHK 같은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연일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내보냈고 긴박한 붉은 속보 자막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손소독제 하나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는 속도가 너무도 빨랐습니다. 이탈리아, 이란,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 바로 우리나라까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운 이 여정은 단지 방역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가 만든 기적이었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모두가 놀랄만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지금 그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에서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바로 대구였습니다. 갑작스런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위험 속에 몰아넣었죠.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의료 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병상은 부족했고 응급실은 과포화 상태였어요. PPE 없이 진료하던 의료진은 땀에 젖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한 채 버텼습니다. 공무원들은 휴일 없이 나와 방역과 행정 지원에 투입됐고 일부는 탈진으로 쓰러지기도 했죠. 한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도 그걸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집안에 갇혀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 끊이지 않는 구급차 사이렌. 뉴스 화면에는 붉게 표시된 감염 동선 지도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죠. 우리는 끝난 줄 알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도시가 보여준 단단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단 마스크를 나눴고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은 위기의 현장을 따뜻하게 밝혔죠. 대구는 대한민국 방역 역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은 그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무언가를 명령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스스로 방역의 일선에 나섰죠. 질병관리본부는 빠른 대응을 위해 브리핑을 매일 이어갔고 그 중심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죠. 특히 IT 분야에서는 전례 없는 협업이 일어났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오픈 API가 등장했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해 마스크맵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앱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었죠. 이런 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만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발적 동선 공개도 놀라운 현상이었죠. 확진자들이 스스로 이동 경로를 공유하면서 다른 이들의 감염을 막으려 했고, 시민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협업은 강제라는 단어 대신 자발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한 명의 리더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움직임이 모여 큰 힘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식 방역이었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이 방식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전 세계가 검사 병목 현상에 시달리던 시기,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였죠. 차에 탄 채로 접수, 문진, 검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짧은 시간 내 수많은 검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집중 조명했고, 혁신적이다, 비접촉 검사 시스템의 미래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사자와 의료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안전성과 속도를 모두 잡은 이 시스템은 불과 며칠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죠. 이 시스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일부에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루 수천 건의 검사가 가능해졌고, 조기 진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의료진의 감염 위험도 줄었고, 환자들도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앞서 나간 한국의 방역은 K방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검사 방식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는 대한민국식 지혜였던 셈이죠. 마스크 품귀 현상은 팬데믹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현상이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스크가 사라졌고 약국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정부는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했어요. 생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질까?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시스템은 비교적 빠르게 안착했어요. 약국 앞에는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시민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들, 마스크가 없어도 불만보다 양보를 택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죠. 이러한 시민의식은 해외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토록 조용하고 질서 있는 줄은 본 적 없다고 보도했어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를 두고 폭력이 발생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양보하고 배려했죠. 약사들의 헌신도 컸습니다. 매일 아침 물량을 확인하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손 소독제를 마련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한 약사는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마스크 하나로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지, 공동체가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요. 이건 강제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였죠. 2020년 봄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전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모범적인 국가다라는 테워드로스 총장의 발언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했죠. 낮은 치명률, 빠른 검사, 철저한 추적 시스템, 무엇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조차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다르게 대응했어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한국이 선택한 무기는 데이터와 신속성이었습니다. 확진자와의 동선 추적, 밀접 접촉자 분류, 실시간 통계 공유,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됐고 국민은 그 정보를 믿고 행동했죠. 이 신뢰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처럼 하고 싶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죠. 실제로 세계 각국 보건 당국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방역의 핵심은 바로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그만큼 확산을 막을 수 있었기에 시민들의 동의도 높았어요.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건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거리두기, QR 체크인, 자가격리 앱 설치까지 국민 다수가 스스로 실천한 덕분에 방역은 가능했죠. 이 시기 해외 언론은 한국에 주목했고 세계는 부러워했습니다. 방역 선진국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고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을 함께 평가했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저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질서였어요. WHO가 주목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고 따라간 우리였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K방역이었죠. 아무리 잘해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고 마스크 착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새로운 확산세가 시작됐고 방역 당국은 다시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국민 사이에선 분열이 일었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극심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했고 몇몇 소상공인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백신 도입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기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대책을 세워 조금씩 보완했죠. 방역 지침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저항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진 힘이었어요. 이 시기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지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고민했고 국민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이 모든 갈등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시 일상을 되찾는 것, 그리고 이 위기를 끝내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건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배급하던 약사, 밤새 검체를 옮긴 택배기사, 하루도 쉬지 못했던 간호사, QR코드를 찍고 조용히 집에 돌아간 시민까지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기 위해 움직인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의료진은 사명감으로 버텼고 자원봉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동네 약국 앞에서 시민들의 질서를 지킨 약사, 자가격리 중에도 이웃을 걱정하던 노인, 마스크를 기부한 초등학생. 이들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모두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곧 방역의 최전선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기적을 살아낸 겁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한 공동체였습니다. 거창한 명령이나 제도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이 이끌어낸 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킨 방역이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야말로 K방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든 큰 변화. 그 중심에는 평범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